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자, 벌써 새해가 시작돼서 1월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방학과 동시에 더불어 새학기 준비를 하시는데 새학기 준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극에 달하게 하는 것들은 아이들의 행동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분이, 어떤 행동이 가장 힘들게 하는 행동이에요? 라고 물어보니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아의 경우 다른 친구의 물건을 말도 없이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또 두 번째, 한참 언어를 습득하는 아이가 예쁜 말을 곱게 사용해서 집에 가서 전달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미운 비속어들을 많이 쓰다 보니 옆에 있는 친구가 듣고 집에 가서 그대로 전달을 하면서 선생님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속상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을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는 아이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왜 이러한 행동을 할까? 라고 하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물건을 가져가는 아이를 한번 살짝쿵 들여다보면 유아기 때는요, 선생님들 자기 것과 타인의 것을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타인의 것을 구분하는 어떤 소유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의 장난감도 내 거, 친구 장난감도 내 거, 그래서 원에 있는 것이나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너 이쁜이 가져갔어. 삑! 이렇게 아이를 몰아붙이면 안 되고요. 어머나 우리 영심이가 친구의 머리핀이 예뻤구나. 그래서 우리 영심이도 이게 가지고 싶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죠. 그 아이가 친구의 머리핀을 가져간 데는 훔쳐갈 거야, 몰래 가져가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예쁘다, 그냥 예쁘다는 거예요. 나도 갖고 싶다 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구분이 명확치 않다 보니 이쁘니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줘야죠. 우리 영심이가 이 머리핀이 너무 예뻐서 가지고 싶었구나. 선생님이 이 이쁜 머리핀 영심이도 예쁘게 사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씀드려야겠다. 자, 그런데 영심아, 이건 영심이의 머리핀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에게 돌려주는 게 맞아. 혹시 우리 영심이 선생님 손 꼭 잡고 용기 내서 친구에게 돌려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친구에게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말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놓고 백날 얘기해서 가져가면 안 돼. 자, 예쁜 머리띠 사주라고 할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 아이가 스스로 내가 머리핀이 예뻐서 가져갔어. 미안해. 라고 말을 하면서 친구에게 직접 돌려줘야 이 아이의 행동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떻게? 미안해. 머리핀이 예뻐서 내가 가지고 갔어. 내가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갔어. 미안해. 라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직접 자기의 마음을 친구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속어를 쓰는 아이 때문인데요. 비속어는 저게 가만히 듣다 보면 저게 아이가 쓸 말이 아닌데 이런 언어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그 유아기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언어적 공격성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때 그래서 의미 없이 막 특정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똥꾸야, 이 바보야, 멍텅구리야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의미도 없는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말을 하다 보니 이게 자기네가 듣기에는 이거 재밌는데 언어 유희처럼 이렇게 막 즐기기도 해요.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아이가 왜 똥꾸 빵꾸야, 빵꾸 못생겼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는 걸까요? 자, 아이들은요 그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로 비속어를 사용했는지의 의도를 우리 선생님들이 파악해 주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왜 똥꾸방꾸라고 그랬어? 왜 똥꾸라고 했어? 혹시 그 똥꾸가 무슨 말인지 알아? 어떤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감상으로 들었을 때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하기도 이전에 자기가 그냥 어디서 들었던 무의식적으로 그냥 말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의 단어 자체가 듣는 이로 하여금 결코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다툼의 여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 대신 쓸 수 있는 말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감정 수업을 하다 보면 감정에 대해서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뭐 짜증난다 요 정도 단어밖에는 구사하지 못해요. 그러면 기쁘다는 거 안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슬픈 것도 다양한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좀 더 폭넓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렇듯 아이의 말에 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어떤 느끼는 감정이나 혹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올바른 표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짱구야, 네가 옆에 있는 영심이한테 똥꾸 하면 영심이 마음이 너무 속상하대. 그런 말을 하면 친구 마음이 너무나 아프대. 그래서 짱구랑 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똥꾸! 이런 말이 아니라 혹시 영심이의 행동이 불편한 게 있었다면 하지마, 불편해, 그렇게 하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이 아이에게 잘 보이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잘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이 아이가 안 놀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운 말을 더 많이 하면 그 친구가 나랑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샤라랑하고도 사라질 수가 있대. 그때는 미운 말 대신에 영심아, 너 오늘 머리띠가 진짜 예쁘다. 너 오늘 입은 치마가 진짜 근사한데 친구가 좋아하는 기분 좋은 행복한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가 원하는 나 너랑 지금 블럭놀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래? 라고 해서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게 좋아 라고 말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 대체 언어를 알려줘라.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거짓말을 유독 많이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유아기는 현실과 공상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요. 이게 진짠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한 일을 실제처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보통 초등 저학년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말하기도 하죠. 이때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건 의도를 파악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지? 그 관심의 표현인지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용어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지금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내 하기 싫은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에게 뭐가 불편한지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한 요구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짱구가 선생님한테 와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얘기하면 선생님은 우리 짱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 하지만 솔직하게 와서 선생님에게 말한다면 선생님은 우리 짱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 앞에서 절대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짱구야, 너 쟤 좀 봐봐. 쟤 얼마나 이쁘게. 너 맨날 거짓말하니까 친구들이 안 놀아주지. 너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너 친구가 너랑 안 놀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친구들 앞에서 절대 창피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내 앞에서 무한한 그런 말을 해버리면 성인인 우리도 굉장히 낯뜨겁고 어디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아이들도 감정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아기는
또래 관계를 활발히 맺어가기 때문에요. 친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비단 이건 유아뿐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따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친구와 놀이를 꾸준히 쭉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고 작은 이 아이들에 대한 인내력 그리고 작은 관심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긍정적인 아이들로 자라나고 성장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해가 되었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 졸업한 원도 있지요. 그리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긍정 마인드로 나만 긍정하면 일단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이 되더라.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긍정 마인드, 작은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긍정 에너지를 뿜뿜하고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무료인 거 아시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